1. 생화학무기 개발 정책과 그 전개 과정. 한국의 생화학무기 개발은 역대 집권자들이 이른바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추진해온 기조정책이다. 한국 당국자들이 생화학무기 개발을 정책화한 것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1969년 닉슨의 관독트린 발표와 때를 같이하여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 방위산업의 국산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핵무기 개발과 함께 생화학무기 개발을 극비정책으로 책정. 당시 박정희가 생화학무기 개발에 눈독을 들이게 된 것은 생산비가 원자폭탄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 데 비해 그 살상 효과는 매우 엄청나다는 것을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의 생화학무기 고엽제, 최루제 사용과 그 가공할 피해력에서 실감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생화학무기는 핵무기라고 주장하며 그 개발을 저돌적으로 추진하였다. 1972년 2월 제1차 방위산업회의에서는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 사륙무기 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 방침이 결정되었다. 박정희는 생화학무기 개발을 위해 1970년대 초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화약연구소, 한양화학연구소, 럭키종합화학연구소 등 인간사륙연구소들을 잇따라 설치하고 그에 대한 총지휘를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국방부 산하의 세균무기연구소, 화학탄연구소, 31화학실험소를 신설하고 생물무기 연구 개발은 세균무기연구소가 전담하도록 했고 화학무기 연구 개발은 화학탄연구소, 31화학실험소, 민간화학연구소들이 긴밀한 연계 밑에 추진하도록 함.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병기개발기술위원회와 공창을 두어 생화학탄을 투발할 수 있는 병기들을 제작하게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미국의 기술 지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생화학무기 개발 두뇌진들을 미국에 급파하여 1년 동안 연수시키는 한편 1972년 1월에는 미국 방부 기술지원팀을 초청하여 기술 이전을 받도록 하였다. 그들은 미국과 과거 일본군의 생화학무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세균, 바이러스 배양과 독극물 생산 및 그 운반 수단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76년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생화학무기 연구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되어 1970대년 말에 이르러서는 생물무기용 세균, 바이러스 배양과 화학무기용 독핵물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고위 생화학무기 전문가는 그때를 회고하며 당시 박 정권의 독촉이 대단했다. 우리 연구팀은 주야분투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생화학 병기의 연구 개발 및 생산 기반이 확고히 조성되었다고 술회했다. 한국에서 생화학무기 개발은 1980년대에 들어와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방 분야에서의 한국형 장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미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여 미국이 사용한 생화학무기의 효율성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 전두환은 집권한 지 9개월 만인 1981년 6월 청와대에서 극비 모임을 열고 생화학무기 개발에 신정권의 운명을 걸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 7월 미국에서 신경마비 가스 생산 해외 이전 법안이 채택되고 화학무기 재무장 5년 계획이 발표되자 생화학무기 개발팀을 미국에 수시로 보내 연구 성과를 도입해 나갔다. 전두환 정권은 세균무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균무기연구소의 두뇌 집단을 보강하는 한편 미국 방부 산하의 생물 및 화학무기연구소인 메릴랜드주의 로크빌에 있는 플로우 실험소, 포트 테트리크에 있는 세균무기연구소, 미국군 세균무기연구소와의 공동 개발을 더욱 적극화했다. 그리고 1985년 5월 제1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제7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의 최신 이원화 화학탄의 한국 배치와 한국의 독자적인 생화학전 능력 보유 합의를 계기로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벗어나
민수업체들로 더욱 확대시켰다. 바로 그 속에서 1980년대 중반기에는 세균, 바이러스의 생체 실험에 성공했으며 화학무기용 독해물 생산이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미 박정희 정권 때에 대부분의 생화학 무기의 보유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91년 3월 미 해군 공보처가 한국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1997년 8월 뉴욕타임스지가 한국이 세계 4번째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3,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3,000톤, 전시에는 1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신경성과 수포성, 혈액성, 구토, 최루성, 독성 물질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생화학 무기는 군용 화생방 장비로는 탐지되지 않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독면이나 보호의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2. 생화학 무기 개발 실상과 검증성. 1. 생물 무기의 개발과 저장. 한국에서 생물 무기 개발과 저장은 그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 생물 무기 개발의 본거지는 지금까지도 그 존재 자체가 최대 급비로 붙여지고 있는 국방부 산하 세균무기연구소이다. 이곳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기술 인력이 외부와의 일체 차단 속에 세균무기 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세균무기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은 세균무기연구소, 미생물연구소들과 미국 방부 산하의 세균무기연구소들에 있는 해외 연수생들을 포함해 1천여 명을 웃돌고 있다. 한국에서의 세균무기 연구 개발은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주로 미국과 합작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세균무기 연구 개발에서 한미 간의 상호 결탁이 이루어진 이유는 한국으로서는 세균, 바이러스 배양과 실험, 세균전에서 이미 오랜 경험과 과학기술적 토대를 완전히 갖춘 미국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으며,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세균 무기의 생체 실험 완료와 그 파급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한국이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만도 의과 수술로 버려진 샘플을 미국 플로우 실험소에 혼합 바이러스 증식용으로 팔아넘겼다. 1981년 3월에는 430여 개의 통에 담긴 수천 개의 샘플이 일본 항공회사의 비행기에 실려 미국의 플로우 실험소에 수송된 사실이 미국의 AFP 통신에 의해 확인되었다. 한국 당국자들은 그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관동군의 악명 높은 세균부대에 의해 개발되고 6.25 전쟁 시기 미군에 의해 대대적으로 사용된 콜레라, 천연두, 황열병, 패스트, 유행성 출혈열 등을 발생시키는 20여 종의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배양 기술과 병원 미생물의 배양, 세균 독소 추출 등 세균무기 연구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이양받았다. 세균무기 연구 개발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축성되자 당국은 국방부 세균무기연구소에서 세균, 바이러스의 생체 실험을 위한 여러가지 곤충류, 진드기류, 설치류들을 대대적으로 기르도록 하는 한편,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 여러 대학들의 미국과의 합작으로 세균 연구기관들을 설립하여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병원체들을 연구 개발하게 하였다.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기에 세균전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낸 병원 미생물은 단저균, 패스트균, 콜레라균, 티푸스균, 일본뇌염 바이러스, 출혈열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식중독균 독소, 보틀리즘 독소 등 70여 종에 달하였다. 당국자들은 세균무기 개발 연구진으로 하여금 배양된 각종 병원 미생물을 세균전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더욱 실용화하도록 하였다. 익명을 요구한 세균무기연구소의 퇴직연구사는 당시를 회고하여 군수용 특수용기에 영향형 세균의 배양균을 넣어 한 달 동안 보관해 보았는데 20% 정도가 죽어버렸고 다른 미생물들도 배양, 응축, 보관, 운반 등에 매우 불안정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세균 연구 실무진의 도움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보다 안정한 병원 미생물을 만들어냈다고 실토했다. 한편 국방부 세균무기연구소는 미국 방부 산하 여러 세균연구소와 실험소들의 방조하에 병원 세균이 만드는 독성 물질인 세균 독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연구해 패스트균, 디프테리아균, 화상풍균 등의 독소들을 결정 상태로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 당국은 그 생산을 가속화해왔다. 한국 당국자들은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생체 실험과 함께 그것을 장량 및 투발할 수 있는 각종 병기 생산도 동시에 추진시켰다. 세균 무기용 병기는 국방부 세균무기연구소의 특별 주문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책임지고 소속 병기개발기술위원회와 공장들에서 제조되고 있다. 여기서는 병원 미생물 등을 장약할 수 있는 각종 폭탄, 포탄, 로켓탄, 지뢰, 수류탄, 기구 등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심지어 세균무기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적 연계 밑에 여러가지 종류의 세균기구, 세균 만년필, 세균권총 등 휴대용 세균병기들과 같이 있는 세균무기 적용 수단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 세균무기 비축량은 실로 엄청나다. 국방부 세균무기연구소에만도 병원 미생물과 세균 독소가 들어있는 군수용 특수용기가 수천 개나 저장되어 있으며 각 군단, 사단, 연대, 대대들의 비밀무기고들에는 세균, 바이러스를 장약할 수 있는 각종 병기들이 수만 개가 저장 보관되어 있다. 이 화학무기의 개발과 저장 1969년 유엔에서 발표된 속칭 우탄트 보고서에서는 전쟁용 화학재란 가스상, 액상, 고체상을 막론하고 사람, 동물, 식물에 대한 직접적인 독작용이 있으므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지칭한다고 화학무기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화학무기 연구 거점은 국방 산하 31화학실험실, 화학탄연구소와 대덕단지의 한국화학연구소, 럭키중앙연구소, 삼양화학기술연구소 등이다. 여기서는 박사, 석사 학위를 소유한 유능한 연구원들로 구성된 수천 명의 연구진이 치사성이 강한 신독해물 및 탄두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몬산토과 공동연구 협정을 맺고 화학무기용 신독해물 개발을 추진해온 한국화학연구소에서만도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에 1만여 개의 시험합성 물질을 만들어냈다. 삼양화학기술연구소에서는 화학무기실, 화학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갖추고 1987년 당시 30여 종의 화학무기용 신제품을 개발, 완성해냈다. 한국 당국자들은 치사성이 강한 수많은 독가스 공장들을 건설하여 그 생산을 다그쳤다. 그 대표적인 공장들로는 군산임해공단에 세워진 TDI 생산공장을 비롯해 삼양화학, 한국화약, 동양화학, 한양화학, 한국화인, 한림화학, 국도화학 등 수십여 개가 된다. 삼양화학만 하여도 1980년 독가스 생산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재벌 순위 랭킹 4위로 뛰어오르고 외형이 350배로 급성장한 전문 CS 독가스 생산 공장이다. CS 독가스는 화학구조상 염소와 치안을 함유하고 있는 바, 염소는 인류 최초의 독가스로 사용된 화학물질이며 치안은 사람을 직사시키는 독극물인 청산가리이다. 1987년 7월 미국의 보스턴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을 위한 의사회 대표 파인 박사는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CS가스는 지난 시기 월남 전쟁 때 미군이 지하호동에 은신해 있는 베트콩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던 독가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국에서 독해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민수용 화학원료 생산이라는 너울을 쓰고 화학무기를 생산하여 군에 납입하고 있다. 동양화학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TDI와 여기에 사용되는 포스키엔 독가스, 염소가스 등은 화학무기용 독해물이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으로부터 수다한 화학무기 공장을 끌어들이고 미국과 협조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독해물을 생산해오고 있다. 1985년 1월 8일 북미한국인권협회는
미국에서 끌어들인 독가스 MIC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11개나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하였다. MIC도 가스로 말하면 1984년 12월 3일과 1985년 4월 1일 아시아의 한 나라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사고로 장시간 노출되어 반경 40km 내에 있는 주민 중 4천여 명의 사망자, 2만여 명의 실명자, 20여만 명의 중독자를 산생케 한 악마의 독가스이다. 일본으로부터는 염화티-오니를 수입하여 유독성 가스 가운데서도 가장 치사성이 높은 화학제인 신경가스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신경가스의 일종인 V제는 치사 농도가 0.005mg/L로서 보다 치명적인 입맛살상용 독가스이다. 한국에서 매해 생산되는 유독성 독해의 물량은 수십만 톤을 헤아린다. 화학무기의 기본 원료로 쓰이는 독성화 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30여 개 업체의 규제 대상 물질 생산 규모만 보아도 연간 12만 톤을 넘는다.